혹시 남을 너무 배려하다가 마음에 멍이 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내가 너무 착했나? 왜 나만 힘들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착한 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착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너무 배려하다가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 순간들, 그 7가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성현들의 말과 삶의 지혜를 빌려서 당신의 선함이 더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했을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부탁을 들어준 적.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하면 미안하잖아. 그런 생각이 앞서서 결국 또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늘 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지금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내 마음의 조각 하나를 또 내어줬구나.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 필요한 따뜻한 경계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죠.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나조차 잃어버리는 관계는 결코 진짜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이 부탁을 받아들이고도 괜찮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사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엔 또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보다 자꾸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잃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례하게 들리진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말을 아끼게 되고 행동은 점점 위축되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행동도 하나둘 적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편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 부탁이나 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요. 정작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만 서운한 기색을 비추면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그런 말이 돌아옵니다. 맞아요. 남의 감정에 그렇게 신경 썼던 나는 정작 내 감정은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누구도 내가 힘들어지는 것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하찮게 만들 수 없다. 내 감정의 가치, 내 기분의 무게는 내가 먼저 소중히 여겨야 세상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건 참 따뜻한 일이지만 그 배려가 내 자존감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그 감정을 책임지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마음이 여리고 다정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내가 조금만 더 참자며 늘 한 발 양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쌓이면 그 다음엔 나를 잃는 습관이 시작되죠. 이제 세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항상 양보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상대도 나를 고맙게 여길 거라 믿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났고 늘 양보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내가 참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나? 양보는 분명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하지만 습관적인 양보는 결국 나를 작게 만들고 내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더 이상은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늘 주변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맞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대충 다뤄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이 항상 손해본다는 말. 그 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려고 양보하고 관계를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니까요. 그런데요, 관계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이어지는 법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붙잡고 있어도 결국은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그냥 내가 참자는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양보해도 나는 나에게 떳떳할까? 사실 이 습관적인 양보는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버리거든요. 이제 네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 시간이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무너지는 걸까?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급한 부탁에 하루 일정을 바꿨어요. 내가 하려던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남을 돕는 일부터 먼저 처리했죠. 물론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고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 오늘은 어디 갔지? 남의 시간을 아껴주느라 내 시간은 또다시 아무렇게나 흘려보낸 거죠.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일들은 늘 내일, 다음에, 언젠가로 미뤄졌어요. 그 대신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일정, 누군가의 사정은 항상 오늘 내 시간이 되어버리죠. 이상하죠. 남의 시간은 그렇게 조심조심 아껴주면서 내 시간은 왜 이렇게 함부로 내어주게 되는 걸까요? 내 하루는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내 인생도 누군가처럼 급하고 중요한 게 많았는데 왜 나는 늘 뒷전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시간을 끊임없이 희생하는 법을 배워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곧 인생입니다. 시간을 빼앗긴다는 건 곧 내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어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주도권은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해요. 물론 때로는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요청에 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나를 잃은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은 절대 미뤄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조용한 새벽이나 따스한 햇살이 드는 오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 시간조차 미뤄야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대체 언제 나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의 급한 일이 또 당신의 하루를 찾아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나는 오늘도 나를 미뤄야 하나? 사실 이렇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건 말을 못해서예요. 내 진짜 감정, 하고 싶은 말, 거절하고 싶은 마음. 그걸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양보하고, 거절 대신 침묵하고, 표현 대신 미소를 지어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 진실을 숨길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받게 되는지. 이 말을 꺼내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괜히 멀어질까봐 그냥 조용히 삼킨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말해야 했던 순간이었는데도 상대가 좋아할 말이 아니니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던 적. 그때 우린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야. 굳이 상처 주지 않아도 되잖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침묵은 결국 오해가 되고 그 오해는 거리감이 됩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의도도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오해로 남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상대를 위한 배려라는 이유로 진실을 회피했던 건 아닐까요? 말하지 않는 선택이 당장은 편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결국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곤 하니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방식은 배려로 포장하라. 그래요. 진실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내던지기보단 말하는 방식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담는다면 그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로 남게 됩니다. 나는 사실 너무 서운했는데 그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무너질까봐 참고 또 참다 보니 어느 날은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어요. 상처받을까봐 상처를 주지 않으려다 결국 나도 그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진심을 숨기면 편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는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관계는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주는 용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 다음번 이 말은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감정을 조금은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진심을 숨기고 내 감정을 미루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 6번째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변명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날도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쌓였고 결국 나에게 화살이 돌아왔죠.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내 입장도 말하고 싶었고 그건 오해예요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구석에선 다 지나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은 그냥 인정이 되어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던 억울함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해가 되었고 그 오해는 결국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아끼는 게 현명하다고 배워왔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론 금이지만 때로는 독이 된다. 그 말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내 감정을 삼키고 내 입장을 접어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내 편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 나를 오해하고 그 오해는 쌓이고 그 쌓인 것들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땐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난 늘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나는 나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비난보다 더 아픈 건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를 가만히 놔둔 내 모습이에요. 결국 가장 깊은 상처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거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는 나인데 이상하게
나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뭘 입어도, 어떻게 말해도, 무엇을 선택해도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말하려고 해도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볼까? 지금 분위기엔 안 어울리겠지? 그런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결국엔 하고 싶었던 말 대신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말만 꺼내고 하고 싶었던 행동 대신 기대에 맞는 모습만 연기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친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마도 오늘 하루도 또 나가 아닌 남의 기준으로 살아냈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분명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무대 위에서조차 나는 늘 관객 눈치를 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조차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릴 때면 세상 모든 잣대가 나를 향한 비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과연 내 마음은 얼마나 편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남의 기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결코 나의 방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아?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지곤 해요. 그럴 땐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진짜 내가 원한 건가? 지금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남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연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기준을 다시 세워가면 됩니다. 그게 어렵고 낯설고 때론 무모해 보여도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순간은 늘 조용하게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느라 조용히 상처받고 너무 자주 내 마음을 밀어두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착하다는 말, 괜히 상처 줄까봐 침묵했던 그날, 모두를 챙기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린 시간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런 하루를 버텨내고 있진 않나요? 배려는 분명 미덕이에요. 하지만 경계 없는 배려는 나를 점점 흐릿하게 만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 안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는 작은 선이 되었으면 해요. 기억해 주세요. 착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상냥하면서도 단단할 수 있고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남을 배려하듯 나 자신도 꼭 챙겨주세요.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며 우리 이야기 잠시 멈추겠습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따뜻하되 단호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마음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진심은 닿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서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